껍질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서 장식품으로 인기 있는 고등 개오지. 오래전엔 개오지 껍질을 파페로 쓰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화려한 모습을 가진 개오지 역시 평생 웅덩이의 으슥한 바위 밑에 계면처럼 보이는 위장을 하고 숨어 지내기 때문입니다. 개오지와 비슷한 껍질을 가지고 있지만 줄물고등은 갯민숭 달팽이와 같은 후세류의 연체동물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레이스로 치장한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줄물고등은 따뜻한 바다에 살며 갯지렁이나 갯민숭 달팽이를 잡아먹는 포식자입니다. 조수 웅덩이의 한 구석 바위 밑엔 유독 눈에 띄는 생물이 있습니다. 붉은 줄과 흰 점무늬가 뚜렷한 끄적새우입니다. 그야말로 웅덩이 안에 톡톡 트이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위험한 바다에서 왜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독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두운 곳에 숨어있다가 밤에만 돌아다닐 리가 없겠죠. 끄덕새우를 촬영하다가 조명을 꺼보았습니다. 빨간색은 어두운 물속에선 무채색이 되고 맙니다. 보호색은 사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다 생물의 생존 전략은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조가 되었지만 여전히 물 밖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큰사리 때나 파도가 높을 때만 물에 젖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바다 생물이 삽니다. 하루 대부분을 물이 없는 곳에 사는 바다 생물, 바로 총알고등입니다. 겨울엔 눈과 얼음 밑에서 견뎌야 합니다. 이들이 이런 곳에 살게 된 것은 아마도 포식자와 경쟁자를 피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 대신 이들은 부족한 먹이, 심한 온도차, 그리고 수분의 부족을 극복하고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작아졌고 단단히 뚜껑으로 입구를 막은 채 두꺼운 껍질 속에서 죽은 듯 긴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다른 고등에 올라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짝짓기 행동입니다. 뜨거운 여름 한낮, 주변 생물들은 더위를 견디다 못해 바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고등 위에 분무기로 바닷물을 뿌려보았습니다. 바위가 젖어 있는 동안 서로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고등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바위 표면에서 조금이라도 열을 덜 전달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무섭게 달궈졌던 조간데 비가 내립니다. 조수 웅덩이에도 빗물이 흘러들고 웅덩이 안의 온도도 내려갑니다. 하지만 염분 역시 떨어집니다. 바닷물은 보통 3.5% 정도의 염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기가 쏟아진 뒤 이 작은 웅덩이 속 물의 염분은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보통의 바닷물복이라면 견디기 힘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전망독입니다. 전망독은 제주도 조수웅덩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들이 조수웅덩에 많은 이유는 이처럼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바다로 흘러드는 많은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지역을 기수역이라고 합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하천 하구의 염분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염분 변화에 대한 내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검정망독입니다. 검정망독은 민물이 흘러드는 제주의 바닷가 어디서나 살고 있습니다. 제주 바닷가에는 용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속으로 흐르던 하천이 바닷가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용천수는 마을에서 중요한 상수원이었지만 요즘엔 주로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섭씨 20도 미만으로 매우 차서 온몸을 물에 담그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서객들의 발 사이로 검정망독이 돌아다닙니다. 검정망독은 겁도 많지 않아서 사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검정망독을 잡아먹지는 않죠. 기수 지역에서만 사는 고등도 있습니다. 기수갈 고등입니다. 기수갈 고등은 정부에서 지정한 보호종입니다. 이들은 바위나 자갈이 많은 하천 하구에 삽니다. 보통 하구엔 모래나 토사가 퇴적되기 때문에 이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많지 않은 것이죠. 깨알같이 보이는 것이 알입니다. 이것은 온도가 일정한 용천수가 흘러 사시사철 산란이 이루어집니다. 알에서 깨어난 유새는 바다로 떠내려갔다가 다시 하천을 거슬러 올라와 자라게 됩니다. 이들의 서식지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 언제까지 지금처럼 유지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일출로 유명한 성산의 방치기 해안. 녹색의 조류가 평평한 바위를 덮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이마에 주름살처럼 굴곡진 바위에 움푹한 곳에 고등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은 동글동글한 모양의 눈알 고동입니다.
뒤집어 보면 볼록한 뚜껑이 눈알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주변의 다른 고동과 달리 유독 이들의 껍질에만 녹색의 조류가 붙어 있습니다. 이끼처럼 보이는 이것은 고등어 대마디 말이라는 녹조류입니다. 이 고등어 대마디 말은 신기하게도 오로지 이 눈알고등의 껍질 위에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눈알고등에 붙어있는 조류가 주변 바위에 붙은 것과 다른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생물이 고등어 대마디 말의 모습입니다. 이 생물은 눈알고등의 폐각에서만 발견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등어 대마디 말은 눈알고등과 공생관계라 할 수 있으며 오로지 살아있는 눈알고등의 껍질에서만 자랍니다. 눈알고등은 늘 젖어 있으면서도 적당한 햇빛에 노출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고등어 대마디 말에겐 아주 적절한 서식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고등어 대마디 말 또한 눈알고등에게 보색과 적당한 습기를 제공하고 체온 상승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쪽만 이득을 얻고 다른 쪽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바로 줄새우 아제비의 경우죠. 줄새우 아제비는 주로 조수웅덩이처럼 파도나 조류가 약한 곳에 사는 부지런한 청소부 새우입니다. 언제나 유기물의 냄새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몰려듭니다. 왔다 가지러 사람의 최초에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세 마리 왔다. 조수웅덩이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금방 몰려들어 피부의 각질을 떼어 먹습니다. 조수웅덩이에서 촬영하는 동안 마치 모기처럼 성가신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아가미적인 불룩한 새우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등강류가 새우에 들러붙은 것입니다. 등강류는 절지동물 중의 하나로 다시나 하수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소동물인 쥐며느리나 공벌레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생충입니다. 새우 아감에 달라붙어 체액을 빨아먹고 살며 감염된 새우는 성장과 성적 성숙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이 조수웅덩이 새우들의 등강류 감염률을 알아보기 위해 채집을 해보았습니다. 페트병으로 만든 덫에 먹이를 넣어 웅덩이 곳곳에 설치하니 곧 새우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한 시간 뒤 잡힌 새우들은 모두 75마리. 그
그중 아가미가 불룩한 개체는 13마리로 약 17%가 감염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주새와 제비들은 웅덩이에서 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기생충의 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 새우의 아가미를 들쳐 꺼내보니 벌레의 몸에서 알이 쏟아져 나옵니다. 알이 이미 수정된 것으로 보아 수컷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찾아보았습니다. 수컷은 크기가 아주 작아 마치 암컷에 또다시 기생하듯 붙어 있었습니다. 감염된 새우의 처지가 딱하기도 하지만 암수 한 쌍이 새우의 몸에 들어가 성장하고 번식하는 이 벌레의 생존 전략은 매우 놀랍습니다. 조수 웅덩이 바위 위에 깃털처럼 보이는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파리, 산호와 함께 자포동물에 속하는 킹기티드라입니다. 자포란 독이 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킹기티드라 역시 독이 있습니다. 작은 플랑크톤을 독으로 마비시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킹기티드라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이 있습니다. 바다 대벌레입니다. 사마귀를 연상시키는 바다 대벌레는 마치 외계에서 온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보기와 달리 연약한 생물인 바다 대벌레는 독이 있는 히드라 위에 붙어 포식자들을 피합니다. 그 위에서 번식도 하고 어린 바다 대벌레들도 히드라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랍니다. 킹긋 히드라는 의도치 않게 이들의 보호막 부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간대에는 유독 말미잘이 많이 있습니다. 먹이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니모로 알려진 클라운 피쉬류들이 말미잘과 공생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우 중에도 말미잘과 공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촉수 사이에 뭔가 보입니다. 예쁜 점유령 새우입니다. 말미잘로부터 보호를 받는 새우는 그 대신 말미잘의 청결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꼬리개민숭 달팽이의 아가미 다발입니다. 개민숭 달팽이는 껍질이 없는 바다 달팽이입니다. 숨을 쉬는 아가미가 몸의 뒤쪽에 있는 후세류에 속합니다. 제주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개민숭 달팽이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또
새로운 종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정확히 몇 종이 산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뱀밀숭이 달팽이는 변이가 많고 다양합니다. 그중 파란 갯밀숭 달팽이는 비교적 자주 보이는 종입니다. 주로 대면이나 이끼벌레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수 한몸인 갯민숭 달팽이는 짝을 만나면 서로 성 역할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역동의 생식기로 교미를 합니다. 몸집이 큰 군소는 갯민숭 달팽이와 친척지간입니다. 하지만 갯민숭 달팽이와 달리 군소는 해조류를 먹는 초식 동물입니다. 역시 암수 한몸인 군소는 봄부터 초여름까지 번식을 하는데 마치 기차놀이 하듯 여러 마리가 앞뒤로 줄을 이어 교미하는 모습을 보면 갯민숭 달팽이와 달리 동시에 암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 씻기엔 조수웅덩이 곳곳에서 마치 국수다발 같은 군소의 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조가 되면 사람들은 드러난 조간대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사진을 찍고 해양 생물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때 바위 개들도 바위에 붙은 먹이를 열심히 찾아 먹습니다. 동작이 빠르면 다리도 잡을 수 있죠. 그중 용감한 녀석은 낚시꾼의 미끼를 슬쩍 훔쳐가기도 합니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개들도 각자 선호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바위개는 갯바위의 가장 끝부분, 파도가 부딪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이에 비해 조간대 중부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조용한 조수 웅덩이를 선호하는 개가 있습니다. 무늬발개입니다. 무늬발개는 제주에서 반찬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개입니다. 낮 동안은 물속에 있다가 어둑어둑해지면 밖으로 나옵니다. 바닷가 가장 멀리 사는 개는 사각개입니다.
사각계는 주로 물 밖에 머물며 바다와 육지에서 떠밀려오는 유기물을 처리합니다. 객강구는 사각계와 비슷한 서식지에 살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지만 객강구는 곤충이 아닌 갑각류입니다. 알고 보면 바닷가 생태에서 꼭 필요한 청소동물입니다. 객강구의 무리는 가을이 되면 더 커집니다. 아예 바다를 떠나 민물이 흘러드는 기수역 주변에 사는 개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똥개입니다. 제주에서는 이들을 똥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똥개들 사이로 붉은색의 개가 보입니다. 붉은발 말똥개입니다. 붉은발 말똥개는 말똥개에 비해 훨씬 적은 수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먹을 수는 없지만 생태계 다양성과 환경 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동물입니다. 이들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것은 결국 자연 환경이 그만큼 단순해지고 취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조간대는 바다의 생태가 집약된 곳이며 다양한 환경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조간대의 변화무쌍한 환경은 생물들에겐 가혹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조수웅덩이는 많은 바다 생물들의 보육시설입니다. 어린 물고기들은 포식자가 적은 조수웅덩이로 몰려듭니다. 깊은 바다나 먼 곳에서 온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어린 시절을 조수웅덩이에서 보내다가 성장하면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반면 어떤 물고기들은 다 자라서도 웅덩이나 조간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주 얕은 곳 가이틈에 숨어 살며 먹이 사냥을 할 때만 밖으로 나옵니다. 제주의 전통 낚시인 고막 낚시는 이러한 물고기들의 습성을 이용해 바위구멍에 미끼를 밀어넣어 잡는 낚시입니다. 제주에서 보들락이라고 부르는 그물배도라치나 훈정배도라치를 낚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식탐이 많아 사람이 주는 먹이도 잘 받아 먹습니다. 이른 아침
아침은 새들의 사냥 시간입니다. 다양한 백로들이 조간돼서 먹이를 잡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노랑부리 백로도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주도 해안의 대표적인 물새인 흑로의 영역입니다. 흑로는 보란듯이 큼직한 물고기를 낚아채 차원이 다른 낚시 실력을 뽐냅니다. 한 입에 삼키기에 버거운 크기입니다. 가장 덩치가 큰 외가리는 과연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요? 조간대는 인간과 해양생물 모두에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조간대는 바다와 육지를 잇는 곳이며 생물 다양성이 집약된 곳입니다. 또 많은 생물들이 이곳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의 바위 조간대와 조수 웅덩이는 뛰어난 생물 서식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적 중요성이 매우 큰 곳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곳의 생물들이 오래도록 반짝이며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니까? 감독님 나와주십시오.